인터뷰 잘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어떤 취재 대상을 정하고 선정하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인터뷰를 하기 전에 사전에 몇 가지 정도만 알면 좀 전문가처럼 어떤 이제 취재를 하는 전문 기자처럼 좀 인터뷰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제가 참고한 책은 이제 김 작가님 책의 럭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김 작가님께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어떤 경험담이라든지 굉장히 느꼈던 점이라든지 굉장히 책의 내용이 김 작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적용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 굉장히 이제 한 6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인터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알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적용한 방법이 있고 첫 번째는 좋은 인터뷰 영상을 만들기 위한 기획을 한다. 그러니까 무작정 영상을 찍고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첫 번째로 먼저 이제 기획을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기획을 했다면 이 기획에 맞는 콘텐츠를 가진 이제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데 이 전문성을 가진 게스트를 섭외하는 일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뷰를 촬영할 때 좋은 카메라는 우리도 어떤 대상물을 촬영하거나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좋은 카메라 못지않게 이 사실 촬영을 할 때는 이 구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위에서 찍느냐, 밑에서 찍느냐, 어떤 각도로 촬영하느냐. 그래서 좋은 카메라와 이런 구도,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할 거냐, 이러한 점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컷 편집이고, 그 다음 이제 자막, 음악, 이제 영상에 들어갈 어떤 효과들을 이제 영상에 편집한다. 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인이라면 자막, 음악, 효과 등까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외부로 외주를 주더라도 적어도 이 컷 편집 정도까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할 줄 알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멋있는 화려한 이런 영상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차피 컨텐츠라는 거는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컷 편집 정도는 직접 배우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제목을 뽑고 그다음에 이제 썸네일을 만들고 영상 설명 및 태그 설정을 한 후에 업로드를 한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업로드한 영상에 대해 이제 자체 평가를 한다. 이 부분도 꽤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가 영상물을 만들고 업로드를 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데 사실은 내가 올린 영상이더라도 이 피드백을 계속 자체적으로 내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만들었던 영상의 퀄리티보다는 지금 만드는 영상들에 대한 퀄리티를 좀 끌어올리고 편집도 좀 어,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 구조화를 할 때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그 분야에 대해 조사를 하고 공부도 해야지만 일단 그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스스로 굴러가는 강한 힘이 생긴다. 속도는 그때부터 이루 말할 수 없이 빨라진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획을 했으면 이 기획에 따른 이 틀을 만들어내고 어, 이 틀이 이제 시스템인데 이거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구조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요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가운데 넣을 수 있는 거는 컨텐츠만 계속 집어넣으면 이제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 각각의 일의 관계성을 찾아 구조화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잘 하고 싶다면 그 일에 필요한 각각의 단계를 설정하고 일을 채워나가면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당연히 성공 확률 또한 높아진다. 생각과 걱정만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늪에서 빠져나와
지금 당장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구조화 작업에 나서보자.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참고한 책은 콘텐츠의 신이라는 최근에 발간된 책인데요. 이 책은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버 분께서 책을 쓰셨고, 이 책 역시도 유튜브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럭키라는 책이랑 콘텐츠의 신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한 이 두 권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듯한 두 사람의 조합에서 의외의 케미가 폭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조화로운 합은 콘텐츠 성공으로 이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누군가를 인터뷰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두 캐릭터를 조합해낸 일은 내게도 큰 실험이었다. 관점을 확장하는 게 크리에이터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왜 직업을 콘텐츠로 선택했는가? 채널 정체성을 정하고 내 채널의 이름을 짓고 이름을 정한 후에 내가 제작할 영상에 꼭 이런 내용을 담아야겠다는 강력한 기준을 세웠다.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콘텐츠 주제가 정해졌다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누구나 시작할 때는 수십만 구독자 확보라는 거창한 내일을 기대한다. 하지만 3년, 4년 동안 100개 이상 영상을 올리고도 1만 명 미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 부지기수이다. 오히려 이렇게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정도나 영상을 올린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20에서 30개 정도를 올려보고 생각만큼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게 보통인데 말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콘텐츠로 만들 때 이 지속 가능성이 발현된다는 것이고요. 채널의 모든 것이 내게서 출발해야 한다는 이 점 역시도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유튜버라는 직업을 통해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는 세세한 작업이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행복과 희열을 느낀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그 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내 채널 정체성 파악하기. 두 번째, 정체성과 부합하는 채널명 정하기. 세 번째, 채널에 올라갈 영상이 어떤 내용일지와 관련한 강력한 기준 정하기. 네 번째, 컨텐츠 지속 가능성 고려하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채널에 올릴 컨텐츠의 구체적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이제 취재를 하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취재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들인데요. 첫 번째로 연락 및 소개를 해야 합니다. 취재를 진행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신분과 취재 목적을 소개하고 어떤 주제에 어떻게 취재할 것인지를 사전에 인터뷰이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 설명인데요. 취재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라.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 대상의 의견과 경험을 듣고자 하는 이유 등을 명확히,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인터뷰에게 혜택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대상이 협조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강조하면 사전 인터뷰를 캐스팅할 때 좀 좋습니다. 인터뷰의 결과물이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사업체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고,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 대상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를 이 부분 역시도 사전에 설명하면 좋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인데요. 대상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인데, 취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대상의 익명성 또는 개인 식별이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 이 부분도 취재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질문 목록을 공유해야 되는데요. 취재에 앞서 질문 목록을 대상과 공유하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 이제 인터뷰이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상도 자신의 의견을, 그러니까 인터뷰이가 자신의 의견을 미리미리
어떤 질문에 맞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질문 목록이 미리 공유가 되면 당연히 취재할 때 인터뷰 그 영상물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여섯 번째는 자율성과 이 부분도 중요한데 철회 가능성도 강조하는 거에 중요한데요. 이제 대상이 이 취재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의견을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이제 취재에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미리 전달하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서면 동의서인데요. 취재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면 대상과의 동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점은 이 행위는 추후에 양해를 구한 내용이나 동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어떤 인터뷰 영상물을 만들 때 이러한 몇 가지 정도만 알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